어릴 때 집은 잘 살았어요. 집은 잘 산다. 아버지는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마산에서 그때 시계 금은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 아버지 직업 난 적으면, 시계빵, 금은빵에서 이름 적어내면 선생님들이, 그거 가다 보면 그거냐? 예. 너 반장해. 안 합니다. 예. 아버지는 배가 터지게 고기 잡수고 집에서는 굶고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모토 하나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지금 저 울산에 가면 간절곶이라는 공원, 이 해가 제일 빨리 뜬다는 그 공원 그 언덕 위에 조그맣게 펜션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저는 휴가 기간에 내려가서 일하고 옵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탄 거예요. 얼굴에 아무리 선크림 발라도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죠? 손님도 옛날보다는 없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바질바질 흐르니까 다 닦여요. 그래서 이 시공계 타고 옵니다. 떡칠해도 안 돼요. 안 돼. 여기 오면 그래도 뭐 선생님, 교수님에서 앞에 가면 아저씨 예. 사장님은 좀 괜찮고 그렇죠. 가서 요번에 집에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번에도 내려가면 이제 오기 전에 딱 하면 돼 있습니다. 이리 따라온다. 차각차각 잘 안 되지. 이거 바꿔주고 내려온다. 이 지금 이 멀티 콘센트가 잘못돼서 자꾸 전기가 끊기니까 이거 갈아주고 이리 와봐. 따까 이거 따까 잘 안 되잖아. 이거 갈아주고. 알아봐요. 요 하나 맛이 같지 이거 갈아주고. 그다음에 이리 와봐. 이 변기 덜렁덜렁 거리잖아. 요 백시멘트 새로 발라주고. 알았다. 그거 다 하고. 그리고 막 청소해서 내려가서 내 쓰레기 정리해 놓을게. 내려가서 이제 종량제 쓰레기 분류하고 그거 하다 와요. 그리고 막 4층까지 막 계속 왔다 갔다.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쪽에 원전이 있는 데가 돼가지고 그 숙박업 허가가 안 납니다. 숙박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농어촌 민박이라 들어보셨죠? 평수가 70평 미만만 그 조그만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도 건축 평수에 들어가면서 4층까지 올라가면 그 엘리베이터가 펜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일본에서는 엘리베이터 평수는 별도로 해준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걸 같이 포함시켜버려요. 그래서 그쪽에 펜션들은 전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계속 왔다 갔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그동안 가기 전에 슬로우 조깅 열심히 해가지고 배도 좀 넣고 했다가 하루 종일 이제 밥은 여기 있으면 2끼 먹잖아요. 아침 거의 안 먹거든요. 내려가서 새끼 다 차려주잖아요. 일 시켜 먹는데 밥이라도 줘야지. 그럼 밥 3끼 먹고 저녁 때면 너무 피곤하니까 맥주 한 잔씩 먹고 그럼 다시 배가 볼록해서 자, 갑니다. 불쌍해요. 올라오면 일하고 내려가면 일하고 쉴 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3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 등기부의 기재가 필 끝나면 등기소에서 만들어주는 정보인데 등기필 정보는 당신이 권리자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만들어준다 그죠?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하는 등기에서 신청하는 자 중에 등기 의무자 권리를 잃어버릴 자가 내가 권리자 맞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내야 됩니다. 자,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하죠. 그 중에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내는 자는 누구다? 등기 의무자가 냅니다. 그리고 그 등기필 정보가 내지면 등기소에서는 권리자가 맞네 확인하고 등기를 해주겠죠. 그럼 새로 이 권리를 가진 자에게 등기소가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를 받는 자는 누구다? 등기 권리자가 받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내는 자는 누구다? 의무자가 냅니다. 그죠? 의무자는 내고 권리자는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가는 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가 끝나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로부터 받고 신청할 때 의무자가 낸다. 의무자는 등기소에 제공하고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가 주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받습니다. 그래서 제공한다는 낸다이고 작성해서 통지한다는 등기소가 권리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제공, 그거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겁니다. 뒤에 가서. 예. 그 옛날에 등기필증하고 지금 등기필정보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또 얘기 드릴게요. 자, 등기필증은 누가 등기소에 제공, 의무자가 제공 내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있는 신청일 때는 등기필정보를 냅니다. 의무자가 없는 신청일 때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있는 신청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동신청. 공동은 그냥 여러 사람이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죠. 그래서 공동신청, 의무자가 있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성소했어요. 그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자,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성소한 누가?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의무자 있으니까 냅니다. 그런데 성소한 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그때는 등기필 정보 낼 필요 없습니다. 의무자가 낸다. 그래서 의무자가 있으면 내고 의무자가 없으면 안 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단독 신청에서는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 중에 내는 것은 성소한 누가 단독 신청할 때만,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냅니다. 요때만 내요. 근데 관공서는 등기를 신청합니까? 관공서는 촉탁하면 됩니다. 촉탁하면 되죠. 그래서 관공서는 애초부터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촉탁하니까 관공서는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죠? 신청하지 않으니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등기필증은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부만 만들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권리자라는 중요한 증명 서류로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필증은 절대로 재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필증을 멸실, 분실하게 되면 별도로 등기필증 대신 사용하는 서면, 대용 서면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럼 등기필증은 누가 제공하더라? 의무자가. 즉 등기소에서는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등기필 정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는 항상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우선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의무자의 존재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무자 존재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내가 의무자 맞습니다라는 걸 확인받아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게 확인조서예요. 이름이. 그런데 등기소 가는 거 불편해.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내 등기신청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해놓고 그 대리인이 되어 있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내가 의무자 본인 맞다는 걸 확인받아서 서류를 내도 됩니다. 그냥 확인 서면이라고 불러요. 또는 변호사 법무사 말만 들어도 지갑에 빵꾸 나는 소리 들리잖아. 그래서 아하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드네. 그때는 공정사무실에 가서 내가 의무자 본인이고 의무자 본인이 이 서류를 작성한 게 맞다라는 것을 공정사무실에서 공정받아서 그 복사본, 부본을 갖다 내도 됩니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내면 돼요. 그래서 자 등기필증은 의무자가 제공함으로써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증이 없어지면 항상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편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뭐냐? 등기필증은 한번 제공받으면 내가 소유자로 수십 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의무자가 될 때마다 그 등기필 정보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용 서면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쓰고 다음에 할 때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잘 보관하는 게 만수무강에 좋다. 그죠?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서 새로운 등기 명의인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명의인, 즉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지만 등기소에서 작성해서 통지하지 않는다. 만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작년까지는 4개, 올해부터는 5개가 생겼습니다. 대승, 직관, 공유. 그죠?
자, 등기소에서는 등기빌 정보를 만들어서 새로이 권리자가 된 그자에게 반드시 지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게 엉뚱한 자에게 잘못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자, 당신이 새로 권리자가 될지 안 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에게 주면 돼요. 그러나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았어요. 즉 신청하지 않고도 부동산의 권리 취득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지 않은 자가 권리자가 됐을 때는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등기소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자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어. 그때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직관, 요게 작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것이 공유입니다. 대승직관 공유, 대승직관 공유. 이 5가지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등기빌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대위하면 채권자 대위죠. 자, 채권자 대위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아까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한다. 채권자가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권리 가지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채무자다. 그러면 새로이 권리 가진 자는 채무자지만 신청은 채무자가 있다, 제3자,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새로운 권리자인 채무자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만들어주지 않는다.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성소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단독 신청했느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어요. 자, 의무자는 권리를 새로 가질 자다, 권리를 잃어버릴 자다. 잃어버릴 자가 단독 신청한 거야. 그럼 새로운 권리자는 등기 신청한 적이 없죠. 그럼 등기소는 누가 권리자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보존 등기가 되면 당연히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 보존 등기가 신청으로 됐다, 직권으로 됐다. 직권으로 신청 없이 알아서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청인을 파악하지 못했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아까 우리 봤듯이 관공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촉탁할 수 있기 때문에 촉탁하는 관공서는 등기빌 정보를 낼 필요 없다. 그럼 만들어줘도 쓸 일이 없네. 그럼 만들어주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4가지만이 작년까지 등기빌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였는데 요번에 새로 하나 들어왔죠. 자, 공유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공유자 중 일부가 하고 나왔어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등기 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했을 때 나머지 다른 공유자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유물 보존행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보존 등기이지만 그러나 이 규정이 새로 들어오면서 대부분이 이 규정의 예로 든 것이 보존 등기를 예로 든 게 아니고 상속 등기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로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이에요. 갑은 을하고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A, B, C, D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하나씩 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넣은 게 아니고 낳은 게 아니고 깠지. 그죠? 깠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갑의 자산은 상속인이 가져가죠? 그럼 상속인이 6명이에요. 그죠? 6명인데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법이 정한 상속은 싸우지 말라고 정해놨죠. 그래서 배우자는 1.5, 자식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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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6억 5천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자식이 각 1억씩 그리고 배우자는 1억 5천 그래서 6억 5천을 가져가는 거야. 만약 자식이 없다면 6억 5천을 전부 배우자가 다 가져가겠죠.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면 자식이 한 2억, 3억 그리고 2억 5천 정도 배우자가 한 3억 5천 정도 그렇게 가져가겠죠. 근데 자식이 많으니까 1억 5천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애를 안 놓으려 하는 거야. 그죠? 상속 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맞죠? 그런 것도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일단 자산은 나머지 배우자가 다 가졌다가 어차피 배우자 죽으면 자기들 가져갈 거잖아. 그럼 그 배우자 지가 가졌다고 물론 뭐 요즘 보니까 뭐 TV 보니까 이상한 부모도 있긴 있다마는 대부분은 자식을 위해 쓰겠죠. 그러다가 남으면 자식 주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배우자에게 다 준다. 나중에 준다 하면 애 막 놓을 거 아니야. 놓아도 걱정이 없으니까. 맞죠? 상속제도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을과 A, B, C, D, E는 갑의 자산을 모두 상속받는 상속인이죠. 그런데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이미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잖아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예를 들어 을이 혼자 신청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는데 그 여러 명 권리자가 모두 등기 신청하러 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가 신청하러 갔을 때는 자기 것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내 것만 신청 못하고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거 두 개로 나뉜다. 자,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여러 명 권리자 중 일부가 신청한다. 그러면 빨리 기억해야 돼요.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상은 뭐예요? 상속. 공은 공유. 그죠? 그래서 상속인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신청할 때는 자기 것만 신청한다.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된다.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원 명의로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자, 실제 신청자는 누구뿐이다? 을뿐이잖아. 을 혼자 신청했으니까. 맞죠? 이때 을을 위해서는 등기부일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청하지 않은 A, B, C, D, E에게는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상속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가 설명하니까 그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 대승직관 공유 이외에도 등기부일 정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나 안 받을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등기부일 정보. 안 받는다 하는 놈에게는 안 줍니다. 등기소도 자존심이 있지. 안 받는다는데 왜 줘? 그죠? 안 줘요. 근데 안 받는다 얘기를 안 했는데 받아가라 했는데 계속 안 받아갑니다. 자, 몇 개월이 한계다? 등기소의 한계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A씨 나도 안 줘. 안 줘버립니다. 3개월 안에 받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 됐어요. 그래서 대성직관 공유. 안 받는다, 안 준다. 3개월 안에 안 받는다, 안 준다. 대충 그런 겁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 말고 등기필 정보는 그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딱 한 부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권리자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 말고 단순히 당신이 신청했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끝났습니다라는 순수한 사실통지만 해주는 거. 그게 등기 완료 사실통지예요. 이 등기 완료 사실통지는 당연히 등기 신청한 사람에게 해줍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그러나 신청인 하면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를 얘기하죠. 그런데 권리자에게는 당연히 통지를 해줘요. 그런데 의무자는 등기가 되면 권리를 가져요. 가졌던 권리를 넘겨줘요. 가졌던 권리 넘겨주죠. 그 사람은 굳이 등기됐다는 사실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는 돈 받았고 끝났잖아. 귀찮지만 등기 신청을 같이 해줬을 뿐이야. 맞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에게는 당연 통지해 주는 게 아니고 의무자도 신청서에 나도 같이 통지받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을 때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일단 신청인에게는 당연히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채권자 대위에서는 누가 신청합니까?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자에게는 신청인이니까 당연히 등기 완료 사실 통지를 해줍니다. 맞죠? 그런데 채무자는 신청도 안 했고 맞죠? 그런데 등기부에 자신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서 자기가 권리자가 됐지만 등기필 정보도 못 받았죠. 그럼 신청도 안 했고 등기필 정보도 못 받았다면 채무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등기 완료 통지는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하는 대승직관 공유에서 신청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등기필 정보도 못 받은 자에게는 대신에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 통지는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채권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채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사실 통지는 해주자.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등기 완료 사실 통지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어요. 이때 새로이 권리를 가진 자 누구? 권리자,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는 못 주지만 등기 완료됐다는 사실 통지는 해주자. 직권 보존 등기 됐을 때 신청하지 않았지만 권리를 가진 보존 등기 명인, 그 관공서, 그리고 공유자 중 일부가 등기 신청했을 때 신청도 하지 않았고 등기필정보도 못 받은 다른 공유자,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등기 완료 사실 통지는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 보시면 등기 필정이 있어서 등기 필정이 들어와서 등기가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등기 필정을 멸실, 분실했다 하면 아까 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확인받아야 되죠. 근데 확인받아서 등기하는 것은 등기 필정이 들어온 것보다는 뭔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야. 또 요즘 뭐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내 사진하고 사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놔두고 내 얼굴을 고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요즘 워낙에 위변조가 성행하는 시대야. 그래서 등기 필정이 멸실돼서 대용서면으로 등기가 됐을 때는 뭔가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등기 필정 멸실로 인해서 대용서면으로 등기가 됐을 때는 그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잃어버린 자, 권리 잃어버린 자는 권리자다, 의무자다. 의무자죠. 의무자에게는 등기 필정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권리를 잃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등기 필정 멸실로 등기됐을 때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누구에게?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됐다는 사실 통지를 함으로써 진정성 확보를 함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유조업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번호는 12개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50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기필정보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기필정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등기필정보 하고 나오는데 위에 박스가 있죠? 이 박스는 쓰레기 박스입니다. 여러분 택배가 오면 집에 들어갈 때 발견한 택배 박스는 귀중하죠? 반갑잖아. 그죠? 그러나 집에 가서 박스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물 꺼내고 나면 이제 그 박스는 쓰레기 치워서 밖에 내놓잖아. 요게 그 쓰레기 박스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만나는 박스는 밑에 있는 박스, 요 박스를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 박스가 중요합니다. 위에 박스는 이제 중요한 거 다 빼고 버리는 쓰레기 박스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권리자가 누군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나오고 부동산 소재 지분 나오고 등기신청 접수된 날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등기필 정보는 했는데 법이 뭐라고 합니까?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유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핵심 정보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련 번호라고 해서 영문의 숫자,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글자 수가 몇 개? 12개. 맞죠? 그래서 일련 번호는 어디 갔어? 일련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련 번호 자체가 1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련 번호는 하나인데 일련 번호를 구성하는 글자 수가 몇 개다? 12개다. 12개. 참 표현이 더럽게 돼 있죠? 제가 더럽게 한 게 아니고 원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임에 나와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대로 하는 거야.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옛날에 우리 한 20여 년 전에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된 거 말고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도터운 종이, 아주 빡빡한 종이도 아니에요. 약간 도터운 종이로 돼서 등기 필증 또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적혀 있고 거기 중간에 보면 등기소의 소인, 등기소의 인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나등기 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요 표지를 살짝 치면 안쪽에 앞 사람, 앞 권리자하고 나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등기필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등기필증을 안 쓰고 등기필정보라는 걸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옛날에 등기필증은 어떻게 쓰는 거냐? 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옛날에 등기필정은 신청서에 등기필정을 같이 첨부해서 등기소에 냅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필정 보고 진본임이 확인되면 등기를 해주겠죠. 그럼 등기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돌려받았다가 다시 등기 신청할 때 또 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소유자인데 지금 소유권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유자로 있으면서 전세권만 설정합니다. 그럼 나는 전세권 등기되면 소유자인 나는 등기 의무자죠. 그럼 요거 내야 되잖아. 맞죠? 근데 다음에 계속 나는 소유자잖아. 그럼 전세권자가 바뀌면 또 전세권 등기 신청해야죠. 또 의무자잖아. 그럼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냈다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내고 또 돌려받고. 그렇게 하는 게 등기필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등기필정보는 그렇게 내고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등기신청서에 보면 부동산의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번호 12개하고 비밀번호가 01번부터 50번까지 50개가 나열되어 있죠. 비밀번호는 4자리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련번호 하나하고 비밀번호 중 하나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적어내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그 내용을 전산통해서 확인하고 진본이면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의 등기필정보는 냈다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보관하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중 하나를 적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네. 이거 원래 처음 받으실 때, 요거 아마 이 은색 스티커로 가려져서 나왔을 겁니다. 이거 밖에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의 통장번호하고 비밀번호가 똑같은 거라서 타인이 알고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 못 보도록 이제 가려져서 나옵니다. 나만 볼 수 있도록. 그 비밀번호는 원래 한 번 쓰면 한 번 썼던 비밀번호는 두 번째 못 씁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 연필 같은 거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번호 쓰고 50개 다 쓰면 부활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개를 다 쓰기 전까지는 한 번 썼던 건 또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등기필정 가지신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 취득해서 아직까지 권리자로 있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30년 된 땅 등기필정 어디는지 지금 기억도 못 하는데 이런 거예요. 별로 관심이 안 가죠. 왜냐하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시지가도 별 차이가 없어. 미치겠어요. 옛날에 냈다가 받는데 지금은 냈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자랑하면 안 돼. 옛날에 이것도 옛날에 자랑하거든요. 집들이 하면서 봐라, 내가 드디어 주인이 됐다. 나도 건물주다. 하 이러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내놓고 봐라, 나도 건물주다 하면 친구 중에 돈 급한 애들은 뭐 한다? 이거 외운다고. 그러면 통장과 비밀번호까지 노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지금 멀리서 요거 가려놓고 멀리서 봐라. 빨리 들어가야 돼. 됐습니다. 여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자 등기필 정보 통지에 상대방하고 나왔는데 자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줄 것이냐. 자 본인이 신청했다. 당연히 권리 가지는 본인에게 줘야 되겠죠. 대리인이 신청했다. 대리인에게 줘야 될까요? 본인에게 줘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부밖에 안 주는 거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본인에게 줘야지. 대리인에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원칙 명인이 된 신청인, 즉 명인이 된 자 본인에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나왔는데 그중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법정 대리인이 신청했을 때는 본인에게 준다, 법정 대리인에게 준다. 법정 대리인에게 줘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했을 때도 누구에게? 대표자에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했을 때도 그 대표자 관리인에게 줍니다. 요거 본인에게 주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왜 이 사람에게 주느냐? 법정 대리인은 정상인을 대리합니까? 비정상인을 대리합니까? 비정상인,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맞죠?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려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 그럼 11살 또는 8살, 9살 되는 아이에게 이 귀중한 등기필정보 줬어.
그럼 지나가다가 등기부등본 있다. 그럼 내가 부르는 거야. 애야 이리 와봐라. 날도 더운데 아저씨가 아이스 깨끼 하나 사줄게. 2개 하고 그 종이하고 맞바꿀래? 이러면 애는 규정을 모르니까 맞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야. 누구한테 줘야 돼? 법정 대리. 피한정 후견인 고개가 한 15도 숙여주고 침 조금 흘리는 사람이야. 피성년 후견인은 거의 90도로 굽어져서 항상 침을 흘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피한정 후견은 옛날에는 심신미약이라고 표현했고 피성년 후견은 옛날에 심신상실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상실된 자야. 그만큼 정신적인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에요. 조금 미약한 사람은 뭐예요? 술만 보면 집에 있는 금고 들고 튀어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피한정 후견이야. 그래서 옛날 한정치산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한테 재산 맡기면 안 되겠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한정적으로만 재산을 다루다. 한정치산, 다스릴치 재산산이에요. 그런데 금치산은 아예 재산 다스리는 게 금지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뭔지도 몰라. 그냥 화장실 들고 가서 뒤닦아버리는 사람이야.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멀쩡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뭘 줘서 법정 대리인에 주라는 거야. 그 다음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법인이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단체죠. 법인도 단체잖아. 그럼 단체에게 야 등기필증 가져가라 하고 주면 법인이 팔이 쑥 나와서 받아갑니까? 못 받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죠?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관공서 했는데 관공서에는 관공서 주면 되죠. 됐어요. 넘어간다. 자, 14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등기필 정보는 딱 2가지 경우에 냅니다.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있으므로, 단독 신청할 때는 승소한 누가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 2가지 경우만 낸다고 그랬죠. 자, 수용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잖아. 근데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낼 필요 없다는 거야.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 한 경우? 승소한 누가? 등기 의무자 신청. 그때만 내는 거야. 단독 신청은. 그리고 공동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은 단독 신청인데 승소한 의무자 신청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게 넘기는 거 의무자가 됐죠.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옛날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정이 있을 때는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정보만 제공하면 되죠. 제공으로 등기필정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고.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신청인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낼 필요 없다. 제공할 필요 없죠.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의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정보만, 일정 정보 적어내면 되죠. 일련번호, 비밀번호 적어내면 됩니다. 고유번호하고 이름까지 적으라고 되는데 그런가 보다. 자, 5번 특정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자, 등기필 정보를 내는 신청은 딱 2가지. 첫 번째 무슨 신청? 공동 신청. 2번째 승소한 누가 신청? 의무자 신청. 자, 유정은 단독 신청인가 공동 신청인가? 공동 신청. 그러므로 의무자의 등기필정 내야죠. 됩니까?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좀 초작긴 해도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 정도는 한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봤습니다. 15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신탁 등기와 그 말소는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와 함께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일건, 그죠? 동시증권 신청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번 갑을병 순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해서 신청해야 된다. 이거 민법에서 배운 거 있죠? 맞습니까?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권 이전 을 됐네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병하고 됐죠. 갑을병 순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자, 지울 때는 내려오면서 지운다, 올라가면서 지운다. 올라가면 지워야 되죠? 병부터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병을 지우면 누가 권리를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그럼 병의 말소로 내서 이익을 보는 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죠. 그러면 병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로서 을이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갑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병의 권리를 말소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되찾은 자는 누구다? 을이다. 그럼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권리는 누가 가져야 돼? 을이 가지는 거야. 그러면 갑은 자신의 권리로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함으로써 말소하는 거야.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병 말소하고 나오면 을의 권리를 말소하는 것은 갑 자신의 권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뭐 민법 얘기인데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잘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2번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모르겠다. 뭐 한다? 넘어가라. 또 집에 가면 또 안 넘어가고 이것만 또 자꾸 하는 분이 있다. 이거 지금 민법에서 배운 기억이 잘 없다면 거의 잘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알 필요 없다. 3번. 자,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 자, 이행판결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지. 그죠? 4번.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 그러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등장해야 되죠?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 상속 등기 안에 각하 안에 그게 다다. 사망한 경우는 자 상속 등기를 뭐하고 생략하고 자 사망자에 누가 등장해요? 상속인이 등장해서 상대방 등기 업무자가 돼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신청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5번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수정자,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수정자, 정여받은 자를 등기 권리자. 그 유언자는 사망하고 없으니까 유언집행자 없다면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무슨 신청? 공동신청. 항상 유정 나오면 공동신청.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신청과 전자신청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고려되는구나. 이거 보존등기까지 해가지고 될 게 아닌데 이게 각하가 우리 예상 문제지만 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각하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예상 문제집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른 선생님이 만들면서 좀 목차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등기법 전체 목차에서 각하는 등기 신청 절차를 배운 다음에 등기관에 처분하면서 각하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뒤쪽에 돌려놨어요. 어쩔 수 없다. 자,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가봅니다. 자, 등기신청은 방문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신청할 수도 있죠.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가서 하는 신청이고 전자신청은 컴퓨터로 하는 신청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안 하고 싶은데 올해 전자신청에서 내용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자신청을 한번 보고 갑니다. 이 전자신청이 실제로 한 5년 정도쯤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신청이 초기에 몇 번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가까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생겼죠. 자, 일단 방문신청, 등기소에 가서 하는 신청이에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당사자가 방문했으므로 당사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진정성 확보가 가능해요. 그런데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온다, 저기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자기 집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그럼 당사자를 보고 진정성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자신청은 편리하지만 미안하지만 전자신청 하려고 하는 자는 미리 등기소에 와서
내가 앞으로 전자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인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본인 확인을 먼저 거친 자일 때 전자신청 가능하다. 라고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 확인하는 절차를 사용자 등록이라는 말로 부르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자, 다릅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 권리 가질 수 있는 자가 세 사람이 있었죠?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 세 사람은 등기소에 가서 하는 신청, 방문 신청은 다 가능해요. 그러나 전자신청은 두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죠? 요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초기에 잘 나올 때. 그리고 등기법이 시험 과목으로 있는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전부 몇 번씩 반복해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연인도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하고.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유일하게 사용자 등록을 안 하고 본인 확인을 전자증명서 가는 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 등록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폰을 통해서 계좌이체, 송금 같은 거 할 때 요즘은 홍채 인식, 지문 같은 거로 본인 확인 다 하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공인인증서라는 걸 발급받아 썼었죠. 썼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인이 썼던 게 공인인증서라면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라고 하는 걸 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용자 등록 없이도 전자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리인은 누구라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오로지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자인 대리인이다라고 해서 변호사, 법무사를 등기법에서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신청 대리는 아무나 못합니다. 오로지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만 무선 대리, 전자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법무사도 개인 변호사나 개인 법무사는 반드시 전자신청을 대리하려면 미리 뭐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만 빼고 개인은 내가 직접 본인 신청이 되든 개인인 변호사가 전자신청 대리하든 개인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됐고, 그러면 사용자 등록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은 본인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내가 본인 맞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플러스 인감증명서 이거 내는데 3개월 내에 발급된 걸 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은 본인 확인 받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본인 확인 받느냐? 등기소에서 받습니다. 등기소에서. 그런데 등기소는 등기 신청을 한다면 관할 등기소 가야 되죠. 근데 사용자 등록은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본인 확인 받는 겁니까? 본인 확인 받는 거죠. 본인 확인 받는 것은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서 관할과 상관없이 관할과 무관하게 편리한 등기소 아무 데서나 사용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 처음 할 때는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출석해야 돼요. 실물 등기소에 내 얼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그 얼굴 맞죠? 이게 현실로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자신청이 편리하다는 이유는 등기소를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등기소 안 가고 신청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등기소를 안 가고는 등기소 안 가고 신청이 안 됩니다. 등기소 안 가고 신청하려면 반드시 등기소를 가야 돼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그죠? 그래요. 그리고 공동신청이 대부분이잖아요. 공동신청할 때는 나만 사용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이 전자신청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 사용자 등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집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상대방 인격도 마음에 들면서 사용자 등록까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런 상대방은 죽을 때까지 못 만난다. 그죠?
그리고 대리 신청을 맡겼어요. 그때 사용자 등록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옛날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또는 본인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야.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33.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되는 것도 3년인데 요번에 뭐가 바뀌었느냐. 자격자 대리인 이외의 자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는데 개인이 전자신청할 때 3년 동안 유효기간 인정하면 잘못하면 상대방도 사용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전자신청하려면 네가 하지 말고 변호사, 법무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맡겨라. 실제로 기간 단축이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1년으로. 1년.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는 한번 사용자 등록하면 3년까지 전자신청 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전자신청하고 싶어서 사용자 등록하면 유효기간 몇 년? 1년입니다. 1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실제로 1년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등요.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게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번 봤습니다. 자, 17번 전산정보 처리조직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1번 보지 마세요. 3번 보지 마시고 자 2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애초부터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없다. 4번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통한 이용등록 해야 되죠?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개인은 사용자 등록, 법인은 여기 나오는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5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자격자 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 새로 그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냥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죠. 5번이 옳습니다.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1번과 3번은 몰라야 됩니다. 21번 등기빌 정보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빌 정보를 분실했습니다. 재교부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절대로 재교부 안 됩니다. 2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의무자가 있으므로 그의 등기빌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3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빌 정보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등기빌 정보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승직관하고 나왔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법원의 촉탁, 법원은 관공서죠. 관공서. 자, 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는데 자, 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여기서 가압류 등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등기 얘기해요? 보존 등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존 등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이 촉탁해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면 미등기 부동산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 이거 보존 등기 가면 배웁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사유가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촉탁,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였습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등기빌 정보 만들어주지 않는다. 소유자에게 등기빌 정보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죠. 4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빌 정보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자, 모르는 거냐 외운다. 등기빌 정보 대승직관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성소한 누가 신청? 의무자 신청. 그때는 등기부정보 통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모르겠으면 다시 다르게 생각해봐요. 등기필 정보는 신청한 사람에게 만들어준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새로이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새로 권리 가진 자는 등기 권리자죠? 그런데 누가 신청했어요? 의무자가 신청해서. 그럼 권리자는 신청하지 않았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들어주지 않는다 했잖아. 통지해야 된다. 틀렸죠?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5번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자 전원을 등기 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틀렸죠? 신청한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전원에게. 여기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문서 3번뿐이죠. 자, 이의 신청 나왔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